이시원 증인 네. 10분간 퇴장하세요. 퇴장하십시오. 10분 후에 들어오세요. 임성근 사단장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일어나세요. 10분간 퇴장하세요. 이종섭 증인. 네. 제가 방금 전에 끼어들지 말라고 그랬죠? 위원장님 또 끼어듭니까? 기회를 주시면은 퇴장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장하세요. 그래서 기회를 요청드린 10분간 겁니다. 퇴장하세요. 반성하고 오세요. 퇴장하면 더 좋은 거 아니? 쉬고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조롱, 모욕, 협박을 가하는 것이 마치 왕따를 만들고 집단 폭행을 가하는 학교 폭력을 보는 듯 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군대는 갔다 왔습니까? 국회의원 지위를 악용해서 인권을 유린하고 개인의 권리를 묵살해도 되는 겁니까? 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증인하고 참고인을 향해서 10분간 퇴장 레드카드 계속 내밀었는데 장가 기자, 어쨌든 국민의힘이 정청래 위원장에 대해서 윤리위 제소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협박, 조롱, 인격 모독이 좀 난무했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요, 이 증인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선서 등을 거부를 할 수가 있는데 야당 법사위원이 현행법 위반이라면서 증인의 선서를 강요하려 했다. 또 국회법 146조는 국회의원이 다른 사람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사위에서는 인권 침해나 이 모욕 행위 등이 공공연히 자행이 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증인이 답변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끼어들지 말라, 성찰하고 반성하는 의미로 나가 있어라라고 하는 건 지극히 좀 사적인 감정에 치우친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화면에서 조금 전에 보셨듯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증인들의 답변 거부나 태도를 문제 삼아서 이 10분 퇴장 명령을 여러 차례 내리고 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두 손 들고 있으라고 해야 한다 이런 말까지 네.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국회 윤리 제소까지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예. 자, 장현주 부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시니까 지금 궁금합니다. 시원하다, 불편하다 이런 시각들이 공존하는데 네. 이 민주당 입장은 어떤지 그리고 이 제소가 되는 부분인지도 궁금하네요. 글쎄요, 일단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국민들께서 불편해하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저 법사위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이 부분도 국민들께서 불편하신 지점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제 7월이 되면 최혜병이 순직한 지 이제 1년이 다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 동안 진상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고 오히려 대통령실이 깊숙이 개입한 것 아니냐라는 정황만 이 청문회를 통해서 더욱 짙어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저런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서 의미 있는 증언을 듣기까지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 저는 국민들께서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저기 앉은 국회의원들 한 사람이 그냥 개인의 자격에서 저기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로서 그 국민의 분노까지도 전달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국회의원들의 저런 모습들이 다소 불편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저기에는 또 국민들의 분노와 그리고 국민들의 또 원망까지도 담겨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저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물론 선서를 거부하는 것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선서를 하고 그리고 개별 증언에 대해서만 거부할 수 있음에도 선서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을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네. 과연 고위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인가, 이 부분이 조금은 의구심이 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어쨌든 이 논란이 있으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아침 인터뷰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군요. 듣고 오시죠.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을 안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도움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대한 도움이 됐죠.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불참으로 협조해 주어서 감사하다. 방해 없이 청문회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그날 진행하느라고 잘 몰랐어요. 근데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오전에 보도된 양이나 또 유튜브 반응이나 또 커뮤니티 반응을 그때 봤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반응이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굉장히 커뮤니티 유튜브 이런 데서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일단은 이 실장님, 네. 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 이런 얘기까지 해서 군 출신들에는 굉장히 좀 모욕적이다라고 군 출신들이 좀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일단 기본적으로 군이든 아니면 일반인이든 간에 국회의원 내지는 뭐 상임위원장한테 그런 모욕을 자행하라는 권력을 국민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청문회는 그야말로 청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묻고 증인들은 답변하는 것이지 거기에 국민들의 분노를 담아서 응징을 하라? 이것은 전근대적인 얘기입니다. 전근대적이라는 건 법이 생겨나기 전에는 린치가 가능했습니다. 응징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나온 이후부터는 어떠한 사법부의 판사도 조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성하라, 나가서 반성하라, 사법부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회에서 이렇게 자행되는 모욕이나 조롱이 자행되고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니 나는 뜨거운 반응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 오늘 6.25입니다. 6.25라는 건 어떤 것이죠? 우리나라를 지킨 정복을 입은 그런 군인들에게 경의와 조의를 표하는 날입니다. 정복을 입은 군인들에게는 그만큼의 합당한 예의를 해야 됩니다. 그가 아무리 어떤 피의 사실이 있건 혐의 사실이 있건 정복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이종석 국방장관 말고 그 임 사단장 잘못했습니다. 이 법사위원장이 그렇게 했을 때 벌떡 일어나서 그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야 됩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야 됩니다.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해병대 정복에 대한 모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임 사단장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